네, 대표님 저희 그때 월세, 전세, 매매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전매를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너무 좀 길고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아예 통편집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전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네. 전매는 또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투기 쪽이랑 또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 투기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내용은 좀 최대한 클린하게 네, 저희는 또 순수한 채널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매라고 하는 개념은 매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내가 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로 파는 이런 형태를 전매라고 하고요. 네. 일반적인 부동산 전매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등기를 할 때는 취득세나 이런 수반되는 세금이 꽤 많이 들어요. 부대 비용이. 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서 바로 세금 부담하고 또 팔려니 부담이 되죠.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아직은. 아파트가 아직 안 지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아직은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가 돼도 취득세라든지 등기를 해야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 그냥 주고받고 이런 형식인 건가요? 그때?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부담이 없고 부대 비용 부담이 없으니까 바로 팔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매다 하면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님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 1,000원 주고 산 거를 네. 다음 달 대표님한테 2,000원에 팔고 네.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단 이제 등기나 취득세 이런 부분은 없지만 네. 그거에 따른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면 1,000원이라는 이익이 생겼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죠. 그거를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만 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약간 그런 걸 투기라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걸 투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제 투자라는 거를 저는 베이스로 가고 싶어요. 네. 투자가 베이스인데 이제 그거를 악용을 하는 걸 투기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네. 말씀을 우린 드릴게요.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전매를 할 때 장점은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뭐 그런 걸 없이 이제 팔 수 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금이나 이런 부담 없이 이제 넘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네. 단점은 분양권 같은 경우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기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등기를 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유 관계나 네. 또는 그 권리 관계나 또는 이 지금 현재 상태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모호해요.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00일에 쌓여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등기소에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요즘에는 그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그 내용을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소유자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권리,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돼요. 네.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현재 소유자 거래했던 분양자만 나와 있어요. 정보와 나머지는 다 없는 건가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알아볼 길이 조금 일반인으로서는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몰라. 네.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요. 아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분양권이 그렇게 모호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한테 전세를 주고 B라는 사람한테 전세를 주고 C라는 사람 등등등 해서 거의 100명한테 전세를 줘도 몰라요. 네. 사기 아닐까요? 사기죠.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인데 이제 형사적인 입장에서는 사기고 민사적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이 따를 수 있는데 네. 거래 형태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분양권 가지고 그렇게 계속 계약서를 써놓은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요새는 임대차도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느냐, 그걸 확인해 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네. 물론 계약서를 쓴 때로부터 한 달 내에 거래 신고를 하는데 해야 되는데 아직은 유보적인 상태예요. 바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데 어찌됐든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을 한 걸 바로 가서 신고는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양권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네.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그럼요. 그래서 꼭 전문가,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분들께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네. 그렇게 거래를 꼭 안 하신다기보다 정말 괜찮은지 권한 분석을 해서 네. 정말 확실한 거를 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확실한 걸 하시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하죠. 그러니까 고려해서 전문가가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좋은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중요합니다.